네, 오늘 딥다이브에서는요, IT 인력 유지율이 거의 90%에 달하는, 그것도 10년 동안이나요. 이런 회사의 비결을 좀 파헤쳐 볼까 합니다. 와, 10년에 90%면 정말 대단한데요? 그렇죠. 이게 미네소타 라이프 보험사 사례 연구 자료인데요. 요즘같이 막 기술 인재 전쟁이다 뭐다 하는데 정말 놀라운 성과죠. 네, 맞아요. 그래서 뭐 조직 문화나 인재 유지 전략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들어보시면 흥미로우실 거예요. 네. 이 자료를 보면 단순히 사람을 그냥 붙잡아두는 걸 넘어서서요. 어떻게 좀 강력하고 긍정적인 문화를 만들었는지, 그리고 그걸 채용이랑 유지 전략의 완전 핵심 동력으로 삼는지 그걸 잘 보여주더라고요. 핵심 동력으로요. 네. 결국엔 사람 중심 접근, 그리고 아주 장기적인 시각, 이게 딱 핵심인 것 같습니다. 아, 사람 중심 그리고 장기적 시각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좀 파고 들어가 보죠. 이 회사가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고 또 오래 머물게 하는 건지 그 진짜 이유가 뭘까요? 음, 일단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따뜻하고 친근한 사람들. 이게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하더라고요. 사람 자체가요? 네. 직원을 그냥 자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팀의 일원, 한 사람으로 대하는 문화가 깊이 배어 있다고 해요. 그 부사장인 진 딜레이 넬슨이라는 분도 이게 높은 유지율의 핵심 비결이다. 딱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. 저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는요. 이 문화 자체를 채용 과정 맨 앞에 내세운다는 거예요. 채용할 때부터요? 네. 그러니까 지원자나 입사하기도 전에 회사 분위기를 좀 충분히 느껴보게 하고, 단순히 뭐 직무가 맞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데 당신도 동의하냐 이걸 명확하게 서로 인지한 상태에서 관계를 시작하려는 거죠. 아하, 그러니까 그냥 일만 할 사람 뽑는 게 아니라 우리랑 같이 갈 사람인지 먼저 본다는 거네요? 그렇죠. 지원자가 네라고 대답할 때 그게 단순 입사가 아니라 정말 장기적인 관계에 대한 동의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. 와,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뭐 직원들이나 인턴들의 최고의 홍보대사가 되고 그게 또 좋은 평판으로 이어지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. 특히 존중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. 그렇군요. 근데 또 특이한 게 신입사원을 주로 대학 졸업 예정자로 뽑는다고 하던데요. 네, 맞아요. 경력직이 아무래도 바로 일하기는 편할 텐데 왜 굳이 신입을 선호할까요?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장기적인 관점인 거죠. 아하, 처음부터 회사 문화나 일하는 방식을 제대로, 그러니까 자기들 방식대로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. 그리고 기존 직원들한테는 또 자연스럽게 멘토가 될 기회를 주는 거고요. 아, 일석이조네요. 네. 그래서 지역대학 강좌를 후원한다거나 뭐 본사 투어를 시켜준다거나 또 매년 한 15명에서 23명 정도 꽤 큰 규모로 인턴십을 운영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인 거죠. 단순히 빈자리 채우는 게 아니라 진짜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군요. 그렇죠. 미래를 위한 투자죠. 면접 방식도 좀 독특하다고 들었어요. 인사팀 관리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면서요? 네, 맞아요. 최근에 입사한 직원들까지 면접에 참여시킨다고 해요. 아, 정말요? 왜 그렇게까지 하죠? 지원자한테 회사의 다양한 모습을 좀 보여주려는 거죠. 뭐 관리자 시각, 실무자 시각, 이제 막 들어온 사람 시각, 다각도로요. 상당히 투명하네요. 네. 핵심 철학은 결국 단기적인 능력, 이것보다는 장기적인 적합성, 그러니까 핏을 찾는 데 있는 거예요. 핏이요? 네. IT 시장이 아무리 막 급하고 사람이 귀해도 한 1, 2년 있다가 따날 것 같은 사람, 이걸 10년짜리 위험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. 10년짜리 위험이요? 하하, 재미있는 표현이네요. 네. 그런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자리를 비워두고 좀 기다리더라도 오래 함께할 사람을 찾겠다. 이 원칙이 아주 확고해요. 와, 정말 대단한 결단인데요. 당장 사람이 급할 텐데도요. 그렇죠. 방장의 공백보다는 그 장기적인 조직 안정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. 그렇게 신중하게 사람을 뽑은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관리하나요? 그냥 알아서 크라고 두진 않을 것 같은데요? 당연하죠. 신입한 때는 한 3, 4개월 정도 집중 교육을 제공하고요. 그 후에도 계속해서 배울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. 3, 4개월이면 꽤 기네요. 네. 특히 중요한 게 뭐 웹 기반 서비스나 거래 사이트 구축 같은 최신 기술 있잖아요. 이런 걸 빨리 도입하고 직원들이 이걸 직접 활용해 볼 기회를 적극적으로 준다는 점이에요. 아, 기술 교육도 확실하게 시켜주는군요. 그렇죠. 기술 변화에 뒤처지지 않게 계속 지원하는 거죠.
그럼 혹시 꼭 기술 전공자만 뽑는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. 교육을 저렇게 시켜준다면요. 네. 그것도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이렇게 계속 교육하고 기술에 투자하니까 직원들이 꼭 자기가 처음 들어온 그 경력 경로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기술 배우면서 좀 유연하게 성장할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. 아, 커리어 전환 같은 것도 가능하다는 거군요. 네. 꼭 소위 말하는 기술 덕후, 테크헤드가 아니라도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IT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.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. 잠재력에 투자하는 셈입니다. 와, 정말 사람한테 제대로 투자하는 느낌이네요. 근데 일 말고 다른 활동 지원도 많다고 들었어요. 뭐 마라톤이나 봉사활동 같은 거요. 네, 맞아요. 회사 차원에서 마라톤 팀도 지원하고 페인트 칠 봉사 같은 자선 활동도 하고요. 아니면 골프, 농구, 배구, 리그 같은 사내 동호회 활동도 엄청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요. 그런 건 왜 하는 걸까요? 그냥 복지 차원인가요? 복지이기도 하지만 그게 단순한 복지를 넘어서 문화의 일부인 거죠. 특히 신입 직원들이 새로운 도시에 좀 잘 적응하고 동료들이랑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아, 네트워킹이나 적응을 돕는 거군요. 네. 그리고 근무 시간 중에도 수다 시간, 챗 브레이크스, 잠깐 갖거나 긴장 완화 세션, 디컴프레션 세션스 같은 걸 장려하고요. 스트레스나 가족 문제 관련해서 점심시간에 세미나를 열기도 하고 아니면 생일 파티나 기념행사 같은 소소한 이벤트들도 계속 챙긴다고 해요. 와, 정말 꼼꼼하네요. 그렇죠. 이게 다 일과 삶의 균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동시에 직원들의 어떤 소속감이나 만족도를 높이는 실질적인 방법들이 되는 거죠.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한데요. 정리를 좀 해보면 미네소타 라이프의 이 놀라운 직원 유지율 비결은 결국 사람 중심이라는 아주 확고한 철학, 이걸 바탕으로 강력한 긍정 문화를 만들고 네, 그렇죠. 이걸 채용부터 시작해서 교육, 일상 업무, 심지어는 회사 밖 활동까지 모든 영역에 아주 일관되게 적용했기 때문이군요. 정확합니다. 네.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랑 같이 갈 사람을 신중하게 찾고 그 사람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최신 기술이나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무엇보다도 존중과 균형, 이 가치를 핵심으로 삼아서 꾸준히 문화를 갖고 나가는 것. 네. 그 결과가 바로 이제 10년 동안 거의 90%에 가까운 직원 유지율이라는 놀라운 지표로 딱 나타난 거죠.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 보니까 이 잘 만든 기업 문화라는 게 정말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구나 싶네요. 네,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. 과연 미네소타 라이프처럼 이렇게 좀 끈끈하고 가족적인 문화가 모든 산업, 모든 규모의 조직에서도 똑같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생각해 볼 문제네요. 네, 다음 딥다이브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